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혼동 구조와 이 F자식 구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눠드렸던 분모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죠? 분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줬죠? 이거. 자, 164페이지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특징만 좀 보고 갈까요? 특징. 꿈과 현실을 오가는 뭘 가지고 있다? 한몽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에 큰 특징이고요. 현실 공간과 꿈속 공간이 모두 환성적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전기성, 비현실성은 고전소설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조선시대 사대부의 입신양명에 대한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 그리고 불교적 색채, 우리 1호원 사상, 이제 뒤쪽에서 이제 등장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등장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단. 당나라 형상 연해봉에서 육관대사가 절을 짓고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육관대사 제사 성진은 동정호 용왕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고 위부인의 시녀인 팔선녀는 육관대사에게 인사를 드리러 옵니다. 이때 성진이 동정호에 이르러 물결을 헤치고 수정궁에 들어가니 용왕이 크게 기뻐하여 몸소 궁 밖에 나아가 맞이하였다. 자,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용궁에 찾아간 그 순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궁이라는 공간감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현실성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용궁이라는 친구 뭐니까? 성진을 상좌 높은 자리에 앉히고 진찬을 갖추어서 잔치를 열어 대접하여 용왕이 손수 잡을 잔을 들어 권하자 성진이 말하기를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광약이라 불가에서는 크게 경계하는 것이니 감히 파괴를 하지 못하겠나이다. 양심상 첫 번째는 거절합니다. 영왕이 가르되 부처가 5가지 계열로 술을 경계하는 줄을 내 어찌 모르오만 궁중에서 쓰는 술은 인간의 광약과 달라서 잘못 사람의 기운을 화창케 하고 마음을 방탕하게 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술은 그런데 궁중에서 먹는 술은 귀한 술이라서 오히려 몸을 더 좋게 한다. 약간 그런 말 있죠? 소주 한 잔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꼬시고 있는 거예요. 성진이 용왕이 지성으로 권하자 차마 사양하지 못하고 잇따라 첩잔을 기울였다. 그래서 술 조졌죠. 용왕이 하직하고 바람을 따라 영화봉을 향하여 돌아오다가 살 안에 이르러 스스로 깨닫기를 술 기운이 올라 낯이 달아오느니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만일 얼굴이 붉으면 사부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여 크게 꾸짖지 않으리요 하고 즉시 냇물로 내려가 우솥을 벗고 두 손으로 물을 훔켜서 취한 낫을 씻는데 인과만 좀 보시면 되겠죠.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중간에 내려가지고 세수를 하는 이유가 뭐다? 낯이 붉으면 스승님한테 혼날까봐. 요거만 이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갑자기 문득 기이한 향내가 코에 진동하여 향로의 기운도 아니고 향초의 향내도 아닌데 사람의 뼛속에 사무쳐 정신이 호탕하여 능히 표현할 수가 없었다. 성진이 생각하기를 이 물의 상류에는 무슨 꽃이 피었기에 신기한 향이 내려오는가. 자, 그래서 선녀와 이 사람이 만나게 되는 계기가 뭐다? 향기 때문이다 정도로 정도해 주시면 되겠죠. 이쪽은 뭐 거의 다 이제 내신을 하시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다시 의복을 정지한 다음에 물을 따라 올라가니 이때 팔선녀가 석교 위에 앉아서 서로 말하고 있었다. 성진과 팔선녀가 서로 만나니 성진이 육환장을 넣고 공손히 제배하여 말하였다. 여보살이여, 빈승은 영화부랑 육관대사의 제자로 스승의 명을 받들어 산 밑에 나갔다가 장차 돌아오는 길입니다. 좁은 석교 위에 오살님들이 앉아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같은 길에 있을 수 없으니 부디 발걸음을 옮겨주시면 길을 빌리고자 합니다. 지금 뭐예요? 서로 희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팔선녀가 당대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위부인의 시녀들입니다. 부인의 명을 받들어 육관대사께 문화를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첩들이 들으니 길에서 남자는 왼쪽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 라고 해서 어떤 책의 인용을 하고 있고요. 이 다리가 매우 좁고 첩들이 이미 먼저 앉아 있으니 도인의 말씀이 마땅치 아니하니 다른 길로 행하소서. 그래서 여자가 뭐합니까?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튕깁니다. 뭘 들면서? 책의 인용구를 들면서요.
성진이 말하기를 냇물이 깊고 다른 다리가 없으니 빈승으로 하여금 어느 길로 가라 하십니까? 팔선녀가 가로되 옛날 갈마존자는 갈립을 타고 바다를 건넜다고 하옵습니다. 화상께서는 육강대사로 도를 배웠다고 하면서 신통한 도술이 있을 것이니 어찌 이런 조그마한 냇물을 건너지 못하여 아녀자와 더불어 길을 다투십니까? 성진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이 새끼들 서로 티키타카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제 약간 험악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서로 되게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말 한 번 더 섞으려. 여러 남자의 뜻을 보니 행인으로 하여금 길값을 받고자 하려는 듯 싶소. 그러나 가난한 중에는 어리금전이 있겠소. 마침 명주 이 굿을 8개가 있으니 이것으로 길값을 치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맛을 부려요. 손으로 복사꽃까지 하나를 꺾어 팔선녀 앞에 던지니 그 8봉우리 땅에 떨어져 8개 명주로 화하였다. 팔선녀가 각각 주어 손에 쥐고, 여기 밑줄이거든요. 왜일까? 비범한 능력, 기이한 현상, 그리고 구슬을 줬는데 그 구슬을 팔선녀가 다 주었다라는 점에서 이때부터 성진과 팔선녀의 인연관계가 성립이 되었다. 남자가 여자한테 패물을 준다는 얘기는 뭘 의미해요 원래? 마음대로 주나? 갑자기 내가 보석 같은 거 주나? 안 그런단 말이야. 연인이나 이 결혼을 할 때 주는 풍습이란 말이죠. 그런 이미지가 이제 같이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성진을 돌아보며 한번 웃고는 몸을 솟구치더니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진이 석교 위에서 오랫동안 팔선녀가 가는 곳을 바라보더니 구름 그림자가 사라지고 향기로운 바람이 가라앉았습니다. 바야흐로 성진이 석교를 떠나 스승을 가서 뵈니 스승이 높게 온 이유를 묻기에 용왕의 심히 후에게 대접하고 떠나는 것을 만류하니 차마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많이 나와요.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이 사람의 뭐다? 자기가 했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다 안 했다?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술 이야기, 여자 이야기 전부 다 감추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사가 더 이상 묻지 않고 말하기를 물러가 쉬어라 하여 성진이 자신의 선방에 들어오니 날이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성진이 8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잠옷 황홀하여 마음을 생각하되, 자 여기가 중요하죠. 중요해요.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매예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과 같은 임금을 섬겨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돌아와서는 정승이 돼요. 이걸 4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입신양면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세워서 나라에 알리는, 이게 표의 상징이기도 했었거든요. 우리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이름을 또 널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차고 옥궐에 조회를 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을 후세에 들이우는 것이 또한 대장부의 일이라. 자 그러면서 이제 대칭이 만들어진 거죠. 원래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다 뭐의 가치인 거예요? 유교적 가치인 거예요. 철저하게 입신양면의 영역에 이제 있는 거고, 원래 이 사람 불자잖아요. 그럼 원래 무슨 가치를 따라야 돼? 불교적 가치를 따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유교적 가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저번 줄거리 하면서 3개 얘기해드렸었죠? 술, 고기, 여자, 속세에 대한 생각. 하룻밤에 한순간에 다 조져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처의 본문은 한 바리떼의 밥과 한 병의 물과 2억 원의 경문과 108연주뿐이니 비록 그 도가 높고 아름다우나 정막하기가 심하도다. 그래서 뭐예요? 야 불교는 허락해는 참 없어. 참 뭐다? 정막하다. 그래서 이때 이 감정을 뭐라고 부를까? 이 감정 너무 중요해. 근데 어려운 단어라서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시거든요.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의심스럽다라는 거. 이게 맞나?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회의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불교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속세에 대해서 더 매력적인 메리트를 느끼고 있다는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을 이리하고 저리하여 밤이 깊었는데 문득 눈앞에 팔선녀가 서 있어 놀라서 다시 보니 이미 간 곳이 없더라. 홀렸죠. 선진이 크게 놀라 뉘우치며 생각하되 부처의 공부는 뜻을 바르게 하니 제일 큰 공부문을 내가 출가한 지 이미 10년에 일찍이 털끝만큼도 불가의 법을 어기고 부차한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 이렇게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어찌 내 앞날에 때롭지 않겠는가. 여기서 팩트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유교적 가치를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도 뭐다? 다시 마음을
고쳐 먹었다라는 것 자체는 팩트예요. 마음을 고쳐 먹었다 정도는 팩트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항로에 전단을 다시 피우고 의연히 포단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며 염주를 굴리며 일천부처를 외우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별 5개입니다. 이게 선생님, 우리 동상고든 잘 보셔야 돼요. 왜? 선생님이 여기를 꿈속으로 보는가 아니면 너 가라 라고 한 순간부터 꿈으로 보는가는 봐야 돼. 근데 여기를 꿈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꿈의 시작이냐 아니면 이 지상계에서 꿈의 시작이냐, 요거는 이제 내신 선생님마다 조금 다르니까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나오면 어디서 하시면 돼요? 그냥 꿈으로 해서 하시면 돼요. 이 지상계로 떨어지는 그 공간이 바뀌는 부분이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형 주무십니까? 대사께서 부르십니다. 성진이 놀라 생각하기를 깊은 밤에 나를 부르시니 반드시 까닭이 있구나. 공자와 함께 방장에 나아가 육감대사가 모든 제자를 놓아놓고 등촉을 낚아채 켜고 성진을 우짓기를 성진아 네 죄를 아느냐. 성진이 섬 아래에 내려가 꿇어 앉아 대답하길 소자가 사구를 섬긴 지 10년이 되었사오나 지금까지 조금도 불순히 행한 적이 없습니다. 진실로 어리석고 아득하여 지은 죄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야, 진실이야 거짓이야? 거짓말. 이 사람 알아. 지가 뭐 잘못했는지. 하지만 모른 척하는 거. 대사께서 이르시기를 중의 공부가 3가지 행실이 있으니 몸과 말씀의 뜻이라. 네가 용궁에 가서 술에 취하고 석교에서 팔선녀와 만나 언어로 수작하고 꽃가지를 던져 희롱하고 온 후에도 오히려 팔선녀의 미색을 사랑하여 세상의 무게를 흠모하고 불가의 적막함을 싫어하니 이는 3가지 행실을 한꺼번에 무너뜨려 버림이니라 라고 해서 3가지의 잘못을 했으니까 조져져라. 알고 보니까 스승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뾰로로 하는 거죠. 성진은 저승의 연나대왕에게 끌려가 인간 세계로 추방되는 벌을 받고 중국 배남도 수주 땅의 양소유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뭡니까? 내화가 되시겠습니다. 네. 양소유는 과거에 급제한 뒤 반란을 평정하는 등 나라의 공을 세워 높은 벼슬에 오르고 황제인 동생인 나나공주를 비롯한 8여인을 만나 인연을 맺습니다. 평생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린 양소유는 어느 날 자신의 집 유대에 올라 문득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며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 열심히 떠들었던 그 줄거리가 이렇게 4줄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결말 부분,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소유는 본디 하나님의 배옷을 입은 미천한 선비로 성천자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에 이르렀으니 낭자들과 온정이 100년이 하루 같으니 만일 모두 전생수견으로 모였다가 인연이 다하여 각각 돌아가면 천지의 떳떳함에 이르라. 우리가 돌아간 100년 후에 높은 데가 무너지고 높은 연못이 메워지며 가무하던 땅이 변하여 거친 산과 쇠한 풀이 되면 초부와 목동이 그것을 오르내리며 탄식하며 가로되 여기는 옛날 양승상이 여러 낭자와 더불어 놀던 것이라. 승상의 부귀 풍류와 여러 낭자의 옥용화태는 이제 어디 갔느냐? 하나님 이줄 쳐볼까요? 이렇게 어찌 인생이 더덥지 아니한가.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그려놓고 이 여자, 그죠? 권세, 권력, 벼슬, 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늙을 때가 되니까 뭐야? 결국 내가 죽고 나서 여기가 다 풀이 됐을 거고, 우리 아까 전에 시조 배웠었잖아요. 그 500년 역사의 고려 역시도 뭐가 됐어? 목적과 풀이 돼버렸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란 말이지. 그때 느꼈던 감정이 뭐라고 그 사람들? 무상감이 없다고. 여기도 똑같아. 이 모든 것들이 참 뭐야? 그렇구나. 이 무상감을 이 사람이 느끼게 돼버리는 거야. 이제 죽을 때 반해가지고. 그죠? 내가 생각하니 천하에 유도, 선도, 불도가 가장 높으니 이를 삼교라고 부른다. 여기 별표입니다. 내신에서는 조금 중요해요. 이 작품은요, 뭐가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삼교의 사상이 깔려있다. 자, 그래서 입신양면은 뭐예요? 유교. 그 다음에 그 도사 나오고 선녀 나오고 옥황성제 나오고 이건 누구 거예요?
도교. 그리고 이렇게 윤회 사상에다가 우리 부처님 나오고 그런 것들은 뭡니까? 불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색깔이 다 같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가치 역시도 되게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죠. 유교는 생전에 사업가 사신우의 이름을 전할 뿐이요. 신선은 예로부터 구하여 얻은 자가 드무니 진시황 환무제 현종황제를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벼슬에서 물러난 후로부터 밤에 잠이 들면 꿈속에서 매일 포단 위에서 참선하는 모습을 보니 이는 필연 불가와 인연이 있을 것이라. 자,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 3교가 있는데 이 3교 중에 나는 뭘 선택하겠다? 불교를 선택을 하겠다. 유교의 이유는 뭐다? 속세의 가치일 뿐이다. 그 다음 도교의 가치는 뭐다? 좋기는 하지만 구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결국은 신선이 되는 거예요. 즉 평생을 산다는 이미지인 거거든요. 근데 진시황이 뭐예요? 그 불로 장생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똑같을 거니까 불교도 아니고 내가 불교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다? 내가 꿈에서 나온다. 이 꿈에서 나오는 게 나의 본질, 나의 원래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내가 뭐 할 거다? 불교를 선택할 거다. 내가 장차 장지방의 적송자를 따른 것을 본받아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하여 남해를 건너 관음보살을 찾고 5대에 올라 문수보살께 예를 하여 불생불멸의 도를 얻어 진세고락을 걷고자 하되 그대들에게 반평생을 해로하다가 갑자기 이별하려니 슬픈 마음이 자연스럽게 복조에 나타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장면이 무슨 장면이겠습니까? 같이 아내들이랑 이제 놀다가 양소희가 노래를 한 곡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른 내용이 엄청 절절하게 슬펐던 거지. 그러니까 부인들이 그걸 듣고 이제 눈치챈 거예요. 서방님, 왜 그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십니까? 그러니까 그 대답으로서 이미 이 새끼는 마음을 정해놓은 거야. 부인들 다 있는데 개쓰레기가 왜 절레절레 하는데 지가 불교를 찾아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이 뭐하다? 슬프다. 개쓰레기죠. 하지만 모든 낭자들은 다 전생에 근본이 있는 사람이라 또한 세속 인연이 닿을 때니 이 말을 듣고 자연히 감동을 이것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본질은 뭐였습니까? 선녀들이었으니까. 근데 봐봐, 모든 낭자들이 다 전생에 근본 있는 사람이라 밑줄 쳐볼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뭘까? 이게 바로 편집적 분평. 이미 자신이 알고 있지, 모든 정보들을. 자연히 감동하여 이르되 상공께서 부귀번화를 누리는 가운데도 이렇게 청청한 마음을 가지셨으니 상공께서 어찌 장시방을 견주리우 우리 자매 파리는 마땅히 깊은 규중에서 불양예불하여 상공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도 뭐야? 불교에 해가지고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상공께서 이번에 가시면 반드시 밝은 스승과 어진 것을 만나 큰 도를 얻으시겠으니 득도한 후에는 첩등을 먼저 제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오셔서 다시 우리를 걷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승상이 몹시 기뻐하며 말하기를 우리 9사람의 뜻이 같으니 괴사라 즐거운 일이라. 과인은 내일 떠날 것이니 오늘은 모든 낭자들과 더불어 취하여 술을 마시리라. 모든 낭자들이 말하기를 첩들이 각자 한 잔씩 받들어 산공을 전송할 것입니다. 다들 씻어 다시 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대 던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 여기며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가 하였습니다. 한 호승이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괴이하였습니다. 이분 누구예요? 육관대사. 우리 스승님이 등장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승상에게 예를 하며 말하기를 사냐 사람들이 대승상을 배웁니다. 태사가 2인인 줄 알고 황망이 답례하기를 사부는 어느 곳으로 오셨습니까? 호승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밑줄이에요.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일찍이 귀인은 있기를 잘한다 라는 말이 옳소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살짝 비꼬는 튀기거든요. 그러니까 귀중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귀한 사람들은 상대방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평생 스승이 자세히 보니 과연 얼굴이 익은 듯 하였다. 문득 깨달아 능파 낭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지난날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용궁 장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노승이 바로 그 화상이냐?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말하기를 옳도다 옳도다. 비록 그 말은 옳으나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은 기억하고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장원을 총명하다고 하는가? 여기 보세요. 중요해. 자, 몽중몽이라는 이미지도 나오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 글에 바깥에 줄거리 라인에서 봐봐. 원래는 우리 이 스승님과 어디에서 알았어야 돼요? 현실 속에서 이 육관대사와 이 성진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죠. 근데 이게 어디로 넘어갑니까? 꿈으로 넘어가요. 자, 근데 꿈속에서 또 어디로 들어가? 꿈으로 들어가요. 이거를 이제 몽중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이기 때문에 지상계이기 때문에 이 지상계에서 꾸는 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 천상계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용궁으로 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 용왕을 죽이고 이 용왕의 딸을 이제 사람과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용궁 왕자를 이제 죽인 다음에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이고 이 용왕이랑 이 소유랑 얘기를 합니다. 아, 이제 나 현실 세계로 돌아가서 이제 전쟁 끝내야 된다. 나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지상계로 돌아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 마차를 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기에 너무 아름다운 산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 여산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중국의 여산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막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예요? 라고 그러니까 한번 들렸다 가실래요? 우리 아직 가는데 좀 시간 좀 남았거든요? 잠깐 들렸다 가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그 산에 갔는데 그 산에 누가 있고요? 불당이 있고요. 거기에 스님이 하나 있고요. 그 스님 아래에 이제 이 스님들이 같이 이제 불경을 외우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이 소유가 이 그 앞에 있는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인사를 드리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이때 누구게 이분이? 바로 육관대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그 꿈을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가 처음에 못 알아봤죠. 그 다음에 그때 꿈속에서 보셨던 그분이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육관대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야, 10년 동안 있었던 나는 못 알아보고 이때 꿈속에서 봤었던 나를 기억하는구냐? 네가 총명하다는 말보다 부질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놀리는 거야. 그래서 노승은 자, 너무 중요해. 소유는 15, 6세 이전에는 부모의 쓰라를 떠난 적이 없고 16세에 급제하여 곧바로 징명을 받아 관직에 있었으니 동으로 연나라의 사신으로 가고 토범을 정발하여 떠난 것 외에는 일찍이 경사를 떠나지 아니었는데 언제 사부와 함께 10년을 상종하였으리요. 그래서 자신의 꿈속의 내용을 요약 제시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허허 상공이 아직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 승상이 말하길 사부께서는 어찌하여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는 어렵지 않도다. 하고 손에 잡고 있었던 석장을 들어 돌란간을 2번 두드렸다. 갑자기 네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비를 뒤덮여 지척을 분변하지 못하였고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추몽 가운데 있는 듯하여 한참 만에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로 소유를 인도치 아니하고 환술로서 기용하십니까? 지금 아직 못 믿고 있죠? 승상이 말을 마치니 못하여 구름이 걷히는데 노승이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랑자도 간 곳이 없었다.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데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아있는데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과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그래서 바로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장면이기 때문에 공간의 이동이죠.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있어요. 얼마만큼? 밤에서 새벽만큼. 이 모든 일들이 뭐였다? 한여름밤의 꿈이었다. 자신의 몸을 바라보니 108영주가 걸려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각각 든 머리털이 까칠까칠했으니 완전히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기가 아니니 정실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의 성진행자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국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완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원급제를 하여 합리막사를 한 후에 출입장상 공명신태를 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하여금 즐기던 것이 모두 다 밑줄 하룻밤의 꿈이로다. 이는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전부 다 허무한 일을 알게 해주신 것이구나. 이게 1차 깨달음입니다. 1차 깨달음. 자, 마지막이죠? 성진이 서둘러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하여 당장이 나왔으니 다른 제자들이 인가 모여 있었습니다. 대사가 큰 소리로 묻기를 성진아 인간 부귀를 겪어보니 과연 어떠하더냐? 그래서 꿈의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성진이 이미 깨달았습니다.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그릇되게 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마땅히 인간 세계에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늘 사비께서 자비하여 하룻밤의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는 천만겁이 지나도 갚기 어렵습니다. 대사가 말하기를 내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관여할 바가 있겠느냐. 또 내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이 윤회한 것을 꿈을 꾸었다라고 하니 이는 자빗줄 이는 꿈과 세상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니 네가 아직 꿈을 깨지 못하였도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깨달음에 대한 시작점입니다. 처음에는 구분을 했죠? 근데 우리 스승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옛말에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라고 하니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니 이제 성진과 소유에 있어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꿈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장주지명, 호접지몽이라는 키워드가 나올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한여름밤의 꿈이다. 이런 무상감, 이런 속세의 가치는 전부 다 부질없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나왔었던 이 4글자 키워드들인데요. 전부 다 어떤 결이냐면 우리 장자가 여름밤에 꿈을 꿔요. 근데 그 꿈 속에서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나비가 된 거예요. 근데 나비가 돼서 막 날고 있는데 딱 깬 거예요. 근데 이제 장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장자인가? 아니면 그 꿈 속에서 있었던 나비인가? 혹은 나비가 지금 내 상태가 나비가 뭘 꿈꿀 수 있는 거야? 나비가 꿈을 꿨는데 지금 뭐가 된 거야? 내가 생각 뭔가?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참 속세에 갇히는 정도가 뭐 이게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때의 고사를 갖다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의 추천연화 매트릭스. 그래서 이 사고방식을 서양식으로 표현한 게 매트릭스 1편인 거예요. 봤니? 내가 매트릭스 1편을 봤다. 손으로 볼까? 제발 봐. 그런 걸 해야 비문학도 늘어. 진짜로. 그게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컴퓨터가 우리를 여기다 꼽아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컴퓨터가 우리를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뇌를 돌리면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세상을 돌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딱 뽑으면 어때요? 그 기계 속에서 우리가 꼽혀있는 그 장면들이 쫙 펼쳐지게 되는 거야. 그럼 그게 진실이야? 아니면 내가 꼽혀있는 이 세계가 진실이야? 그래서 그걸 모른 채 그 유명한 빨간 약 파란 약 여기서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 먹으면 그대로 이렇게 행복한 상태로 살고 있을 수 있고 모르는 채 이거 먹으면 불행한 현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거 먹을래? 이번 주 추천요. 매트릭스 되시겠습니다. 그런 사고를 좀 해야 여러분들이 이게 문화와 이런 화소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현실의 꿈에 대한 구분이 무의미하고 삶도 꿈과 같은 것이므로 헛된 욕망에 집착할 필요가 없음을 깨우치고자 하는. 근데 사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봐봐.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이 속세의 가치는 전부 다 꿈과 같은 것이니 연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가 누구예요? 이 처음에 이 성진의 깨달음이란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스승님께서 사실 이것도 되게 좋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고쳐주는 이유가 뭐예요? 맞는 말이지만 본질적으로 접근이 잘못됐어. 여기 있는 속세적인 부분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 불교의 도리를 닦고 있는 이것조차도 뭐인 거야? 다 부질없어. 전부 다 의미가 없어. 왜? 우리는 부처가 되는 거 말고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걸 깨달아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 불교의 정신 역시도 이런 속세적 가치와 다를 게 없다는 걸 깨달아야 그 다음 가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성진은 아득하여 꿈과 참을 구별하지 못하게 했으니 사국께서는 설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아직 몰라?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넘어갑니다. 대사가 응낙하여 이르기를 이제 마땅히 금강경의 큰 법을 베풀어 너의 마음을 깨닫게 할 것이다. 잠시 후에 새로 들어올 제자들이 있을 것이니 너는 잠깐 기다리거라. 이때 문지기도인이 들어와 아뢰기를 어제 왔던 위부인의 시녀 팔선녀가 또 와서 사국께 뵙기를 청합니다. 대사가 들어와 하니 팔선녀가 대사 앞에 나와 합장 고두하고 말하기를 제자들이 비록 위부인을 모시고 있으나 실로 배운 것이 없어 세속 정욕을 잊지 못했는데 대사의 자비함을 입어 하룻밤 꿈을 꾸어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진과 같은 꿈을 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제자들이 위부인을 하직하고 불문에 들어왔으니 사부의 밝은 가르침을 바랍니다. 대사가 말하기를 여성들의 뜻이 비록 아름다우나 불법의 깊고도 많이 큰 영향과 큰 발언 없이는 쉽게 이르지 못할 것이니 그대들은 모름지기 스스로 생각해서 해라. 팔선녀가 물려나와 얼굴에 치는 연지분 화장을 씻어버리고 각각 소매에서 금전도를 내어 흑은 같은 머리를 깎아버렸습니다. 분칠 없애고 머리를 깎아서 비구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들어와 대사께 말하기를 제자들에서는 이미 얼굴을 고쳤으니 맹세코 사부의 가르침과 분부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대사가 이르기를 좋도다 너희 팔인이 능히 이렇으니 진실로 좋은 일이로다. 드디어 대사가 법좌에 올라 경문을 강론하니 백호의 빛이 세계에 쏘이고 하늘의 꽃이 비같이 내렸다. 이것 때문에 깨달음을 얻은 성진은 육관대사의 도를 이어 영화도랑에서 설법을 하며 대중을 교화하였고 이후 팔선녀와 함께 극락세계로 갔다. 그래서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고전설의 전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관대사가 이거 설파한 다음에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요. 나는 이제 여기서 너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더 이상 내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뾰로로 하늘나라로 가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성진이 그 자리를 이어서 이 설파를 하다가 또 이제 그 다음 성진이 나왔겠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팔선녀와 함께 무한응선을 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무한응선, 무한응선은 고교고, 극락세계로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이 부흥몽의 구조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볼까요? 자, 173페이지. 이 소설의 서사 구조를 고려하여 주인공의 공간 이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야, 수능에서도 이 공간 이동이 엄청나게 중요해져요. 그래서 연애봉, 공정호, 석교, 연애봉. 그러면서 이 공간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구조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애봉, 저승, 양승상의 그리고 깬 후에는 연애봉.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뭔지를 보시면 되겠죠. 현실과 꿈은 한 가지고 모든 세속적 가치는 부질이 없으니 불교의 뜻을 두어야 한다라는 구조를 결국 정리해서 나온 것뿐입니다. 자, 174페이지 볼까요? 15개입니다. 이 작품은 결국은 뭐냐? 이 환몽구조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과 이 작품을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하나 등장을 할 텐데 두 가지 정도 알고 있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환몽구조 알 필요도 없어. 그래서 얘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자, 신라 시대 때 조신이라는 승려가 태수 김은의 딸을 깊이 염호하여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나가 그 여인과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에 그 여인은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되었죠. 조신은 법당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다 지쳐 얼마 뒤에 선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불교 중생이 있었는데 맨날 와가지고 이제 그 기원을 드리는 여인의 사랑을 썼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겨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가 매일 가서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제발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좋으니까 저 여인과 사랑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근데 결국 얘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쌍욕을 해요. 내가 다른 거 다 빨고 이것만 하게 해주는데 막 이게 진상 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 뾰로롱 하면서 이제 꿈을 꿉니다. 그럼 꿈을 꾸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여인이 문을 박차고 오는 거예요. 사실 나도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
근데 부모님이 어쩔 수 없는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했지만 이거는 내 행복이 아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존나 불행해. 얘네 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사랑이 보필 했는데 존나 불행해. 그래서 쫄쫄 굶다가 결국 자식 새끼까지 굶어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구조인데 좀 더 가볼게요. 갑자기 김씨 딸이 조신에게 다가오더니 일찍부터 조신을 사모하고 잊지 못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조신은 기뻐하며 그 여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부인의 연을 맺고 40년을 살면서 자식 5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가난해져서 식구들을 이끌고 구걸하여 돌이는 신세가 되었고 그러던 중 15된 큰아들이 굶어 죽어 길가에 눕게 됐습니다. 또한 10살 된 딸이 부모를 대신하여 구걸하다가 개한테 물려들어 눕자 부부는 탄식하여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각기 아이를 둘씩 나누어 데리고 헤어지기로 합니다. 호련히 꿈을 깨니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렸습니다. 수염과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고 마치 100년의 괴로움을 겪는 듯하여 세속을 탐하는 마음이 눈녹듯 사라졌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회하고 꿈속에서 큰아들을 묻었던 곳을 파보니 돌미륵이 있었고요. 조씨는 돌미륵을 가까운 절에 모시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 정토사를 짓고서 수행했고요. 그 후에 조신의 종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야, 구조가 똑같아. 속세를 존나 바라다가 꿈을 꿔요. 그러면서 속세를 맛보고 깨달음을 얻고 깬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차이점은 뭘까? 성질은 개꿀 빨았지. 근데 얘는 너무 깊었지. 그러니까 요 이미지가 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얘가 발전해서 만들어진 게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발전해서. 그래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공통점은 뭡니까? 꿈이 이 사람의 이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구조. 차이점은 뭡니까? 그 내용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디테일이 좀 달라요. 성진이 깨달은 것은 부귀영화의 허무함인 거고 조신이 깨달은 것은 자신이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탐욕에 대한 부끄러움, 세속적 욕망의 허무함. 공통점은 뭐야? 세속적 욕망의 아니 허무함. 사실 같은 결이에요. 됐죠? 그래서 그 아래에 그 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 175페이지입니다. 부흥목은 조선 후기 숙종태 서포 김만중이 창작된 고전소설로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하여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 천재인 게 이거를 3일 만에 씁니다. 쓴 것도 되게 웃겨. 이 사람이 이제 엄마를 되게 극진하게 모셨거든요. 근데 어머니한테 말 것이 이제 없어지잖아. 근데 자기 귀향 가면 2, 3년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엄마가 슬퍼할까봐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이걸 쓴 거예요. 그냥 쭈르륵 쓴 다음에 가. 이게 사시남정기를 쓰면서 왕은 좀 엿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귀향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훈목이 쭈르륵 쓰는데 이제 희대의 명작이 이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후로 카피본 개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 인물만 조금 줄어. 한 2~3명으로 준 다음에 똑같은 구조가 한 방으로 계속 등장해요. 얘만 알면 거의 대부분 끝이. 나오는 패턴들이 비슷하고. 그래서 두 번째 유배지인 신천에서 부흥목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 세계에서 주인공인 승려 성진이 꿈속에서 양소유라는 인물이 되어 8명의 여성과 인연을 맺고 크게 출세하여 부귀공명을 누리는데 꿈에서 깨어난 것이 호망한 것을 깨닫다는 것이 부흥목의 중심 내용이죠. 현실 세계에서 몽중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임몽, 꿈에서 현실 세계로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각몽이라고 한다. 단어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부흥목은 이처럼 현실, 꿈, 현실의 환몽구조로 되어 있는 작품이며 제목에 몽자가 들어있어서 몽자류 소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꿈 부분은 액자 내부에 해당하고 현실 부분은 액자 외부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액자식 구성의 작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환몽 구조는 현대 소설에 해당하고 이르러 계속까지 나타나는 우리 소설의 대표적인 형식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내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페이지가 되게 중요하게 되겠습니까? 페이지 165페이지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165페이지의 위쪽에 있는 칸 있죠? 얘네들 전부 다 나와요. 전부 다. 그래서 꿈꾸기 전, 꿈 깬 후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고전 소설의 개념 역시도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고전 소설의 특징과 구운몽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엄청나게 이야기가 많이 돼요. 읽어보시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제목의 의미는 별표예요. 얘가 제일 많이 나와. 9구는 9명의 등장인물을 의미를 하고요. 구름은 덧없는 인생을 뜻합니다. 마치 구름이 어때?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이게 세속적인 이미지와 같은 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몽이 이제 꿈. 그래서 9사람의 덧없는 꿈 이야기, 혹은 9사람의 인생이 덧없다 라는 걸 꿈을 통해 깨닫는 이야기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 그래서 오늘은 거의 2시간 걸쳐서 줄거리와 몽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정발이나 백석은 내신 범위는 아니지만 2학년 때 갖고 있으면 정말 두고두고 쓰는 작품이니까 꼭 다른 학교 거지만 갖고 있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내신이 교원과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이제 우리 저번에 배웠었던 이 규방가사의 같은 결이겠죠. 이와 후 흩뿌릴 때와 같은 라인인 거예요. 하지만 얘는 기생이고 그 사람은 양반이었다는 거. 사실 우리 방학 때도 했지만 꼼꼼하게 보세요. 왜냐면 시조 1번이면 성진이고요. 가사 1번이면 우리 허난서방 누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진도는 좀 섞을 거고, 백석은 아직 안 나갔잖아. 나오면 바로 알려줘야 돼. 그죠? 그리고 이제 늦게 온 친구들 때문에 얘기하지만 비문학 하나는 영상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 푼 것 중에 하나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 풀고 이거 하라고 하겠지만 처음 풀어보지 않겠지. 할 거야? 예. 예? 한 달 전에 알려줄게. 지금이랑 그거나 수업은 똑같으니까.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하기가 좋은 게 좀 수업이 다르거든요. 1시간 정도 달라요. 1시간 정도. 그래서 그 1시간은 영상으로 서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거기는 구운몽 뒤쪽을 안 했어. 줄거리에서 끊기고 거기는 비문학 수업을 했거든. 그러니까 서로 1시간 정도 교환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 알겠지? 가만 두지 않을 거야. 고생하셨고. 시조 부분은 꼭 챙기고 다니. 이거 두꺼워서 자꾸 못 뽑아줘요. 눈치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시조 부분 꼭 갖고 다니기 계속 보여줄 거니까 나눠서. 열받으면 한 번에 하는 것보다 낫잖아. 한 번에 몰아서 하면 고통스러우니까 속에서 할 테니까. 우리 이거 갖다 줄 수 있나? 내일 만나나? 아니 월요일에. 되게 낫겠지. 부탁 좀 할게요. 소연. 응.